김태우 수사관이 또다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폭로할 내용은 시기를 보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이재명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지금 해임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고 네. 지금까지 받았던 검찰 수사는 박형철 비서관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태우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의 관심이 좀 식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더 많은 증거 대지는 더 많은 이제 폭로할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다시 여론의 관심을 높이는 뭐 이런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정도 판단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 지지자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는데 솔직한 말로는요, 양재열 변호사님, 김태우 수사관의 진정성이 저런 지지자들의 응원 소리와 함께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폭로가 되게 진정성이 중요한 건데 이미 지지 세력들이 생겨 있다. 보수 단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지지 응원을 한 거죠? 통칭으로는 보수단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구속기한 만기로 석방됐을 때도 그렇고 어쩌면 이런 거죠. 정말로 저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도 시작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과 별개로 어쩌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당장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러면 저 기자회견 장소가 김태우 전 수석은 아직은 이제 해임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수사관이. 네.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폭로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건지 자체를 김태우 수사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 모습 자체가 그렇죠. 수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사실 우리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라고 네. 인정을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게 지금 상황이 보면 내용도 보면 지난번에 폭로했던 내용과 큰 어떤 새로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새롭게 이야기하는 건 있긴 있겠지만 근데 저런 형식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저기 오늘 기자들이 갔었는데 이미 보수단체 회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박수를 쳐왔던 그런 국민들이 네. 이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걸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고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이용이나 본인이 또 어떤 간에 했든지 간에 저는 그런 태도 자체가 보면 앞으로 과연 그러면 이 폭로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어떤 신뢰성을 줄 수 그렇죠.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식의 기자회견보다는 정말 본인이 법정 투쟁을 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저런 식의 회견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래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렇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지지자들까지 모여서 기자회견을 여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추가 폭로의 시작으로 국고 횡령을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내근 직원에게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받고 출장비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각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특활비 또는 특정 업무 경비로 기억되는데요. 현금 4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또 지금까지의 폭로와 고발을 청와대와의 외로운 싸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관련하여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였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셨다면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횡령과 관련된 폭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에 정보활동 감독 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해서 지원을 한 것이다 라고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조국 수석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의 음주운전 경력을 그냥 무시했다. 일단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어떤 곳입니까? 예, 과학기술 관련된 단체, 이제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현 정부 들어서 통합을 해서 과학기술 자문회의다 이렇게 이제 하나로 다 통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의장이 대통령 직접 맡고 이제 부의장을 과학기술계에서 위촉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만 이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을 모두 총괄심의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주장이 맞다면 음주 경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 그대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게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염한웅 부위원장이 보니까 2003년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고 2007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돼서 취소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형철 비서관은 당시에 우리가 인사검증할 때는 이게 지금 7대 조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논문 표절이나 병역 기피라든지 뭐 등등 5가지를 갖다가 인사의 5대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죠.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음주운전하고 이걸 더 끼워 넣어서 7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한을 이제 둔 것인데 실제 음주 단속이 어떤 뭐 강화되기 시작한 뭐 때부터 이제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를 안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거나 어쨌거나 음주운전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또 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곧 이것이 어떤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해명은 단순 음주운전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걸 봅니다.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이지 그렇죠. 왜 단순 음주운전이냐?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인사가 음주운전 2번이나 걸려서 이 면허 취소됐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결격사라고 봅니다. 네. 음주운전은 부적절한 건 맞아요. 근데 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도 좀 이상한 게, 네. 일단 임명된 게 8월 30일이었는데, 본인이 감찰 보고서를 9월 1일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명 이후에 무슨 감찰 보고서를 올립니까? 임명이 이미 됐는데, 그걸 강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기 감찰이라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게, 청와대 이걸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알면서도 강행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임명한 것이 문제란 문제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 보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음주 전력은요, 그냥 다 기록상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감찰 보고서 특별하게 본인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릴 만한 내용조차도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와서 폭로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인지는 잘 의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안 됐다는 건 문제가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오해하지 그렇죠.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거를 폭로라고 할 만한 알겠습니다. 성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별도의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음주운전 2회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신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그건 그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인사검증이? 그 부분에 인사검증에서 원칙으로 배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2003년, 2007년이었고 네. 그때 당시의 사회적 이론이랑 건 지금하고 또 기준이 달랐죠. 이분 2014년부터 저기 국가기술위원 자문위원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내부 승진 사례입니다. 일종의. 알겠습니다. 네. 자, 김태우 수사관이 지적한 문제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의 조국 민정수석실을 향한 충성 맹세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 그러면 민정아 사랑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고 선창하면 저희 쫄병들은 민정아 사랑해 하면서 폭탄주를 맞았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심지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내부적으로 회식할 때 자기들끼리 앉아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보다 더 심한 말도 하기도 할 텐데요. 이거를 폭로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술자리에서 하는 건배사를 문제 삼을 수는 있는 겁니까? 저 조국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자는 나랑 국자 똑같은데 네. 조상은 조자 쓰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네. 조국의 그 성, 조국 수석의 성 그 한자를 조쓰시면 조국 민정수석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부장 이제 이하 이제 그 부원들 팀 회식할 때 네. 부장을 위하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장님 사랑해요도 하고 네. 화내도 사장님의 잘하고 종입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깔깔 웃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잘하죠. 않습니까? 네. 황현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국장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사장님 위하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 회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할 수도 있는 건데 저게 예를 들면 이제 김태우 감찰반원의 입장은 이게 민정이 라인들이 이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한테 충성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전국에 있어서 조국 수석의 어떤 태도, 박형철 비서관의 문제, 이인걸 전 특검반장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걸 가지고 이게 뭐 특검반원이 조국 민정수석의 뭐 사조직이다, 뭐 조국 네. 민정수석에게 충성 맹세다 이렇게 비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다 봅니다. 이 폭로 내용은 조금 이 판단의 가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폭로 과정에서요.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 했다. 굳이 왜 임종석 비서실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원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이 특별감찰관은 수석 비서관 이상의 어떤 비리 혐의에 대해서 내부 감찰하는 기관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특감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도 우리가 감찰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임종석 비서장의 비리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민정비서관실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는 임종석 비서장 친한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까지 감수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저는 상상하지는 않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온데 다 있는데 그럼 비서실장 비리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는 엄청난 내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박형철 비서관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까지도 우리가 할 정도로 어떤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내부도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야기한 걸 해석하고 싶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딱 찍어서 그러면 임종석 비서장의 비리를 가져와라 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거를 전체 있는 자리에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거기에 보면 임종석 비서관 사람도 꽤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임종석 실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반응은 늘 한결같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논란은 꽤나 큰 위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체설도 힘이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신임을 택했죠. 그 배경에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함께 부산파의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들어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부산파로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핵심적 인사들이 이제 부산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경수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부산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토양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친문 그룹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그룹들에서는 결국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부산 해강고도 출신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고 하면 부산에서 출마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큰 대권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산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자신들의 어떤 세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부산파가 사실 조국 민정수석을 끝까지 엄호해 주는 것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민정수석에 이어서 다음에는 또 장관까지도 하면서 사실상 커리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차원으로 있는 일부 정치권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대통령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보면 항상 상황이 몰리고 네. 또 주변에서 강력히 요구한다면 본인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 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정치죠.